자전거를 타고 세계를 횡단한 청년 황인범. 어려서부터 외국에 살며 여행의 꿈을 키우던 그. 한국에서 힘들게 대학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친구들은 다 취직 준비며 학점 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저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나중에 계속 미루겠다 싶어서 결심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 살펴보기 위해 택한 자전거 여행. 부푼 마음을 안고 떠났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넘어지고 찢어지고 자전거 고장나는 거는 부지기수고, 도로가 없는 400km가 넘는 사막을 횡단하면서 정말 죽을 고비도 넘겨봤습니다. 그렇게 자전거에 몸을 싣고 중국에서 포르투갈까지 장장 268일에 걸쳐 세계를 여행한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물 한 모금의 소중함, 중간중간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그런 따뜻한 친절, 정말 어디서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소중한 인생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바퀴로 세계를 누빈 황인범 씨를 소개합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을 스페인에서 보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스페인어 교수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처음 스페인에 가서 배운 문장이 ¿Quieres venir conmigo a mi casa a jugar? 너 나랑 집에 가서 같이 놀래? 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친구들도 잘 사귀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죠. 또한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덕분에 온 가족이 캠핑카를 타고 자주 여행도 갔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가 문제였습니다.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TV를 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고 책을 읽긴 읽는데 그 내용이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는데 외워야 하고 또 외운 대로 시험 봐야 하고 그러니 공부에 전혀 흥미가 생기질 않았죠. 이렇게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 딱 감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열심히 하라고. 그 이후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겠다고 그러셨죠. 저는 목표가 생기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그때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이 원하던 대로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했죠. 그런데 막상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 그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자유는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어떤 울타리만 없어졌을 뿐이지 각종 과제와 시험, 군대와 취업 준비, 이 모든 것이 딱딱 짜여져 있었습니다. 더욱 암담한 건 졸업한 선배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대학생 때가 좋은 거라고, 졸업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리고 결혼하면 더더욱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하는 주위 친구들을 보며 나도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평생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었던 세계여행, 바로 지금 떠나야겠다. 여행 수단으로 굳이 자전거를 택한 건 경제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배낭여행을 하게 되면 어떤 교통비나 숙박비 그리고 식비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하지만 자전거로 여행을 하면 자전거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전혀 들지 않고 또 피곤하면 언제든지 텐트를 치고 자면 되기 때문에 밥을 해서 먹기만 하면 계속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주위 친구들이 취직 준비를 하는 대학교 3학년 때 여행 계획을 세웠고 마침 뜻이 맞는 친한 형이 있어서 그 형과 함께 여행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루트는 중국에서 출발해 몽골, 러시아,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가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서쪽의 끝, 포르투갈을 종착지로 정했습니다. 1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갈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역시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예상했던 거죠. 어머니는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를 하셨고 아버지는 인생이라는 게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1년 동안 끊기다 보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자전거를 분해 조립하고
비자 취득에 어학 공부까지 정말 꼼꼼히 여행 준비를 하는 모습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셔서는 말씀하셨죠. 그래, 응원해 줄 테니 어디 한번 다녀와 봐라. 그렇게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2009년 3월 27일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가 희망찬 첫 페달을 밟았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사용할 경비로 모은 돈은 각자 400만 원 정도, 식비를 포함해 하루 5천 원 정도를 예상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액수였죠. 정말 말 그대로 튼튼한 두 다리와 젊다는 미천 하나로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행은 의외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예상과 가장 달랐던 부분은 세상에 참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지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듣고 내심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떤 남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저희는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해주자 그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래.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 한 50명 정도가 순식간에 저희 주위에 몰렸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한테 보복하는 거 아니야? 순간 겁을 먹었죠. 하지만 저희 예상과는 달리 그 사람들은 야,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야, 샤워하고 갈래? 그렇게 물으면서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줬습니다. 또 사람들은 저를 보고 송혜국 씨를 닮았다고 하는 겁니다. 황당했죠. 아니,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까? 알고 봤더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송혜국 씨가 출연했던 한국의 드라마가 시청률이 90%가 넘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에 저는 주변 사람들이 사인해달라, 같이 사진 찍어달라, 저는 송혜국 씨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다, 사인해달라, 사진 찍어달라며 더욱더 극진히 대접을 해줬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조심하라고 했던 러시아의 경찰과 군인들도 정말 인상이나 덩치는 효도르처럼 무서웠지만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선하고 순수했습니다. 또 그들은 저희가 평소 비싸서 사 먹지도 못하는 고기와 술을 사주며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해줬죠. 이렇게 268일 동안 여행하면서 제가 느낀 건 세상 사람들은 어디나 다 비슷하구나. 정말 진심은 어디서도 다 통하는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추위와 더위는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엄지발톱은 2번이나 빠지고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수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끌고 가다 보니까 밤에 잠이 들 때면 허벅지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곳은 몽골의 고비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이니까 물을 40리터 정도 더 추가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출국 전에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했던 도로가 막상 가서 보니 그냥 철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 사막 모래밭을 자전거로 통과해야만 했죠. 정말 그 순간 암담했습니다. 그 사막 길이가 총 45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인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화석처럼 통째로 남아있는 동물 뼈를 보면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동물도 죽는 곳인데 사람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4일을 헤매다 가지고 있던 나침반이 고장났습니다. 또 가지고 있던 물이 1리터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과도 같이 저희 눈앞에는 낙타와 양떼가 나타났습니다. 이 동물들을 따라가자 사막 한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우물을 만나고 살았다. 정말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행복했죠. 정말 말 그대로 고비 사막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겁니다. 이 사막을 통과하면서 얻은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힘든 일을 겪더라도 죽는 것보단 낫겠다.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고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뭘 못하겠느냐.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와 작은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추러스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러스 아세요? 스페인에서는 아침 식사로 먹는 건데 설탕을 묻힌 꽈배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평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공간에 있다 보면 손님들이 가끔씩 물어봅니다. 그렇게 좁은 공간에 하루 종일 있으면 갑갑하지 않냐고. 만약 저도 여행을 갔다 오지 않았더라면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의 소중함, 그리고 정말 추운 겨울날 그 따스한 햇살,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정말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하는 일이 정말 즐겁고 하루하루 인생이라는 또 다른 여행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여행을 꿈꾸면서 말이죠. 지금까지의 제 얘기가 한 젊은이의 배부른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여행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더더욱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원했던 것이 여행이었을 뿐 모두의 마음속엔 뭔가 하나쯤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그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만 전 그 일을 미루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